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데드라인이 임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 이제 29시간 남았습니다. 엊그제 경호처에 막혀서 일단 후퇴했던 공수처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에 나설지, 재집행을 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을 택할지, 아니면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기상 기자, 공수처가 내일 2차 체포 시도에 나설까요? 오늘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서지 않으면서 내일 이른 아침 대통령 체포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도 이곳 공수처 청사에는 오동훈 공수처장 등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했는데요. 2차 체포 시도 여부와 방법 등을 두고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에도 경호처가 이 체포팀 진입을 막을 가능성이 높은데 공수처의 전략은 뭡니까? 네, 공수처는 경호처 저지로 1차 체포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뒤 체포 계획 점검에 나섰습니다. 관저에 진입할 경찰 인력 규모를 놓고도 경찰과 협의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공수처는 경호처의 저항을 무력화할 방법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 시도에 협조하도록 지시해달라는 공문을 2차례 보냈습니다. 경찰도 어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송은 경호처 차장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2차 출석 요구서도 보냈습니다. 2차 체포 시도를 앞두고 경호처 수뇌부를 향해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내일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공수처는 이르면 모레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다시 일주일 정도 체포 가능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체포 성공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대형 버스를 동원해서 차벽을 겹겹이 세웠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철문 앞에 버스가 사중으로 겹겹이 세워져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관저 앞 진입로에는 원형 철조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철조망은 정문 옆부터 관저 옆 산길을 따라 빈틈없이 연결돼 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처음 시도했던 지난 3일에는 철조망도 없었고 철문 뒤 버스 차량도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오후 철조망이 새로 설치되고 차벽도 보강됐습니다.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이 예상되자 경호처 역시 저지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공수처는 1차 영장 집행 당시 1차 저지선인 철문과 군 경호부대로 이루어진 2차 저지선을 뚫고 경호처 인원이 있는 3차 저지선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차벽을 두텁게 세워 1차 저지선부터 공수처의 진입을 막겠다는 게 경호처의 의중으로 보입니다. 또 공수처는 1차 영장 집행 때 관저로 가는 길이 경호처 직원들로 막히자 주변 산길로 우회했는데 경호처가 철조망을 설치해 우회로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나선 겁니다. 영장에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를 대비하는 차원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경호처 측은 경호 경비 목적상 철조망을 설치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호처가 대비를 강화하면서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경우 더 강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영상 입장문을 낸 건데 대통령 경호처 창설 이래 처음입니다. 박 처장은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건 직무유기라면서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1963년 경호처 창설 이래 경호처장이 직접 대국민 입장문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박 처장은 경호처는 보수나 진보 같은 정파적 이념과 무관한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절대 안전이 경호처의 존재 가치라며 현재 수사 중인 공수처와 대통령 변호인단 사이에 체포영장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만큼 영장 집행에 응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무작정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이런 뜻은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 당시에도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소상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경호처가 12.6 사태, 아웅산 테러 등 다수의 경호관들의 희생 속에서 대통령들을 지켜왔다며 경호처를 향한 모욕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삼가 주십시오. 대통령 경호관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경호 훈련에 땀을 쏟으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경호처의 제1경호 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엊그제 있었던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공수처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장 재집행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공세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민준 기자입니다. 그제 공수처와 경찰 체포팀 150여 명을 투입해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던 수사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관저에 투입된 체포팀은 물론 오동훈 공수처장, 이호영 경찰청장 권한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도 포함됐습니다. 체포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문을 부수고 침입해 경호처 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군사시설 보호법 등을 어겼다는 겁니다. 경호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관저 경호 요청을 거부한 경찰청 차장과 국방부 차관은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당한 법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정에서 영장 실시심사는 다 받을 거고, 그리고 정당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다 밝힐 겁니다. 대통령이 피하면 뭘 피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측은 체포팀 경찰관들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불법 촬영했다며 추가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헌법 수호 책무에 따라 법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경찰은 재차 방어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경호처를 향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경호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까지 방해한다면 이 경호처장을 포함한 경호처 지휘부를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입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경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제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이후 경호처장과 차장을 입건할 때와 같은 혐의입니다. 당시 경찰 체포팀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지만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가 현장에서 만류하면서 실제 체포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2차 체포 시도 때도 경호처가 막아서면 사실상 경호처 수뇌부를 모두 체포하는 방안을 세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은 물론 본부장 2명까지도 현행범으로 체포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대통령실 등에 대한 경비를 맡는 서울경찰청 101-202 경비단은 2차 체포 시도 때도 관저 진입 저지에 투입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체포 시도 때 경비단을 투입하지 않은 건 항명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따른 것이었다며
앞으로도 같은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는 군 병력들은 지난 1차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별다른 충돌 없이 길을 터줬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군 병력을 영장 저지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군병력 투입은 부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저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가 주 임무고 이들을 임무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앞서 2차례에 걸쳐 대통령 경호처에 이 같은 입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관저에는 외곽 경비 등의 임무를 하는 5호 경비단과 33 군사 경찰대 등이 파견돼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저 근거리에 배치된 경호처 대테러팀에는 일부 707 특수임무단 출신 부대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출 파견된 이들 모두 지휘 통제 권한은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습니다. 이틀 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저지를 위해 이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는 경호처가 대테러팀 인원들도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투입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의 707 특수임무단 출신 부대원의 파견 복귀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면서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영장에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건데 오늘 법원이 이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민환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자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영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영장을 내준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 신청도 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현행법상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선 이의 신청 절차가 없다며 체포된 뒤에 적부심을 통해 다투면 된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대통령 측 입장도 반박했습니다. 직권남용은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된 범죄라며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공수처가 평소와 달리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이른바 영장 쇼핑을 했다는 주장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수색영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해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법권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남영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남 기자, 그야말로 강대강 대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대통령 경호처장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네, 경호처 창설 61년 만에 처음이고요. 그만큼 이례적인 겁니다. 단순히 글이 아닙니다. 직접 카메라 앞에서 육성으로 밝혔습니다. 내일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기한일이죠. 하루 전 전례가 없는 일을 전격 실행한 건 노림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전례가 없는 이 입장문의 내용, 그 핵심은 뭡니까? 네, 우선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호처는 이념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호처는 보수, 진보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대통령이란 경호 대상을 지키는 조직이란 겁니다. 역대 정권을 나열하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현직 대통령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란 점입니다.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직이 살아있으면 우린 그 대통령을 경호하는 게 임무라는 점을 말한 겁니다. 지금 남 기자가 분명한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입장문의 노림수라는 게 궁금한데 이 시점,
왜 이 시점에 냈느냐가 또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조직 내부를 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경찰도 군도 돕지 않는 상황에 경호처는 그야말로 고립무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호처가 이렇게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명분을 경호처장이 직접 밝히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절대로 부당한 일이 아니라는 내부 결속용 메시지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에 이 모든 판단이 틀리면 경호처장인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노림수가 두 가지로 보인다고 했는데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여론용입니다. 지난 3일 영장 집행 시도 대치 상황이 어땠는지 공수처는 소상히 밝혔지만요. 경호처는 침묵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론을 상대로 한 명분 싸움이 경호처도 필요하다는 거죠. 대통령 측이라 할 수 있는 이 경호처가 저렇게 강경 대응 방침이지만 오늘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이 낸 이 체포영장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로 역시 이 강경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영장 자체를 부정하며 이의 신청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어쨌든 법원이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며 내놓는 메시지도 상당히 강경했습니다. 그야말로 조목조목 따박따박 반박한 겁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나 법관의 예외 조항 기재까지 위법이 아니다, 위헌이 아니다 이 견해를 밝힌 건 애초 영장이 청구됐던 서부지법을 문제 삼은 대통령 측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내일 영장이 재집행될지가 사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어떻게 대응할지는 경호 보안인이 밝히지 않지만 오늘 대통령 관저의 모습을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전선을 최대한 내린다 같습니다. 전선을 내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지난 3일 공수처의 1차 집행 당시 1차 관문인 대로 앞 첫 번째 철문의 모습, 오늘과 비교해 보면 차이를 좀 보실 수 있겠는데요. 눈에 들어오실까요? 제가 보니까 이 버스가 상당히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네, 1차 집행 때는 이 철문이 그냥 뜯겨나가고 대통령 관저 200m 앞에서 전선이 형성됐는데 이 전선을 다시 1차 철문까지 내리는 걸로 보입니다. 아예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죠. 철조망이 설치된 걸로 전해지는데 이 역시 관저 근처로 접근을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뭐니 해도 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하면 물리적 충돌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경호처 홀로 공수처 영장 집행에 대응해야 한다는 건 1차 집행 때보다 더 명확해진 상황입니다. 집행을 한다면 공수처도 1차 때 미비됐던 점을 보완할 겁니다. 관저 주변 집회 인력까지 감안하면 말씀처럼 충돌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이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면서 정치권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에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두 사령탑이 한자리에 모여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바람 피워서 이혼하자더니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 바람 피운 내용을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탄핵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가 철회됐다면 현재 탄핵안은 각하하고 새로운 탄핵소추안으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헌재가 마치 민주당의 하부기관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의 주장에 헌재가 그대로 동조하고 있는 모습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재판 기관인지 아니면은 특정 정당의 하수인인지조차 헷갈릴 정도입니다. 당내에서는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뺀 문제를 부각하며 이제는 지도부가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계엄이라는 불리한 국면에서 전열을 가다듬었다면 이제는 공세적으로 나가야 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고 내일은 지도부도 직접 헌법재판소를 찾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내일까지 기한인 체포영장 집행이 성과가 없을 경우엔 그 책임을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까지 세 사람을 즉시 직무 배제시키라는 겁니다.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진압해야 합니다. 만일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엄정하게 체포영장 기한인 내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안 되면 그 책임의 최고 윗선은 최대행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최대행 탄핵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수계 체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개별적인 의원들 발언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에게도 최후 통첩한다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영장 집행 시도가 없으면 오 처장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부탁했으면 경찰에 권한을 넘기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지휘는 공수처가 하면서 권한과 책임은 경찰에게 준다면 훨씬 더 체포 집행에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이라며 탄핵이 공포탄이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이 끝난 뒤 공수처와 경찰청을 일제히 방문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독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이렇게 야당의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대해선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공수처로부터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협조 지휘를 재차 요구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장 집행이나 시위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공수처 요청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일에도 최대행에게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당시 최대행 측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운영에 관해 협조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행이 그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점에서 지난 특검법 거부 때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이러한 보호장치를 배제하여 일각에선 국가기관 간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최대행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눈발이 날리는 이 궂은 날씨 속에도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와 체포 촉구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호림 기자, 지금 대통령 관저 앞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전부터 시작한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는 오후 7시가 넘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도 경찰 비공식 추산 1만여 명이 모여들었는데요. 이곳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대통령 지지자 중에는 두터운 방한용 망토를 뒤집어 쓰는 등 밤샘에 대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유효 시한이 내일로 끝나는 만큼 밤을 새서라도 관저 주변을 지키며 체포팀 진입을 막겠다고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박정준 경호처장이 보낸 5분 길이의 영상이 대형 전광판에 재생되자 집회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 600m쯤 떨어진 곳에는 민노총 등이 주최하는 탄핵 촉구 집회도 열렸는데요. 약 7천여 명 정도가 모여 윤 대통령 즉시 체포와 구속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양측의 대치나 충돌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 30개 기동대 1,8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 관저 앞 한남대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이 내란죄 탄핵 사유 철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1차 준비기일 때 밝힌 대로 내란죄를 헌법 위반에 포함시켜 다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헌법 위반으로 포섭을 다시 정리를 하시겠다는 취지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제외는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반발했고 여당도 가세했습니다.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입니다. 여당에선 탄핵 심판 속도를 높이려고 헌재가 국회 측에 내란죄 제외를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그런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가 1차 준비기일 때 정리한 4개 쟁점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었다며 이걸 내란죄는 제외 취지로 보고 2차 준비기일 때 요구했다는 겁니다. 헌재는 내일 8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내란죄 제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날짜 중 적정한 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네, 오늘은 겨울 중 가장 춥다는 이 절기상 소환이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모레부터는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2025년 서울의 첫눈은 한방눈이었습니다. 서울엔 낮 한때 6.4cm의 눈이 쌓였습니다. 강원도 화천 12cm를 비롯해 경기도 파주, 동두천 등 중부지방의 북부 권역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존의 찬 공기와 충돌해 만들어진 눈구름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겁니다. 내일까지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보이는 날씨는 모레부터 급변합니다. 대륙의 찬 기운이 곧바로 한반도로 몰려옵니다. 모레 서울 예상 최저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집니다. 전날보다 8도 이상 낮아지는 겁니다. 특히 목요일인 9일엔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이번 추위의 절정이 예상됩니다. 추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륙 고기압에 의해서 강한 북서풍이 내려오면서 강추위가 예상되고 한파특보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위 동안 한반도 주변의 등압선 간격은 아주 조밀해집니다. 거센 바람이 많이 불 거란 얘기입니다.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상청은 철저한 한파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폭설에 도로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한 도로에선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산책로 둔덕에 박혀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1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겁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은 차도를 넘어 산책로 안까지 10m 넘게 들어왔습니다. 대형 화물차에 일반 승용차까지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 남부순환도로에서 주차된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뒤이어 오던 차량과 줄줄이 부딪혔습니다. 앞에 다 막 이래 들려 있었고 옆에 차 문도 다 막 박아서 다 찌그러져 있었어요. 차량 10대가 충돌해 파손되면서 눈길에 더해 이 일대가 교통 혼잡을 빚었고 50대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내리막길에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을 중심으로 오늘 새벽부터 폭설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교통 혼잡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부천에선 시내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보행자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신호등이 넘어져 철거됐습니다. 강원 횡성에선 1톤짜리 화물차가 눈길에 개울가에 추락하면서 운전자 등 4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중국의 한 재래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낡은 시설물이 불길을 키웠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전합니다. 좁은 골목 안에 위치한 재래시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유독가스를 머금은 검은 연기도 지붕 위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불이 난 건 현지 시각 어제 오전 8시 40분쯤. 시장 안에서 시작된 불은 지붕에 옮겨 붙었고 곧이어 시장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겁니다. 目前火灾造成8人遇难，15人受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초반부터 불길이 강했고 연기도 엄청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사를 준비하고 있던 상인들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상인들도 채소나 과일 등이 순식간에 타버려 허망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都烧废了，全成废铁了。消防队还在里边寻找人呢。 이번 화재는 재래시장 시설의 노후로 인한 누전과 가스 누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러시아에서 산타클로스로 변장한 남성이 가게 주인에게 총을 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전 태연하게 주인과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흰 수염을 달고 산타 복장을 한 남성이 매장 안을 서성입니다. 산타 복장을 한 손님이 신기한 듯 가게 주인은 남성과 사진까지 찍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타 복장 남성이 품에서 총을 꺼내 주인에게 다가가 그대로 발사합니다. 현지 시각 2일 러시아 추바시아 공화국 카나시 마을에서 산타 복장의 70대 남성이 50대 가게 주인을 총격 살해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도주한 총격범은 다음 날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숨진 가게 주인이 총격범에게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 경찰은 원한에 의한 범죄인지 수사 중입니다. 도로에서 갑자기 거대한 불길이 치솟으며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현지 시각 어제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는 폭발물을 실은 자동차가 버스를 들이받아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루치스탄 분리주의 반군은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이번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명백한 자살 폭탄 테러라며 국경 수비대가 표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테러, 이 총격 사건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마저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방탄 책가방의 방탄 책상, 호신용 학용품까지 등장했습니다. 세계를 보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총격에 학교 출입문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그 틈으로 소총을 든 총격범이 들어와 허공에 총구를 겨눕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장경찰들이 교내를 수색한 끝에 총격범을 찾아내 현장에서 사살합니다. Stop moving! Stop moving! 2년 전 미국 테네시주 초등학교에 총격범이 침입해 학생 3명 등 총 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위스콘신주에선 15살 학생이 교내에서 총을 난사해 3명이 숨지는 등 학교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들이 잇따르자 최근 미국 내에선 방탄 기능이 있는 학용품들이 등장했습니다. 총을 맞아도 뚫리지 않는 방탄 책가방이나
평소엔 노트로 사용하다 유사시 목에 걸어 호신용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바인더,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방탄 책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A mother of a 13-year-old multicultural young man, I feel like that's what we need in today's society. 미국에선 지난해에만 총 330건의 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쟁 중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 학생들의 일상적인 물건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격이 일상화된 분쟁 지역에선 아예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Мне было страшно, потому что у нас окна побились, и мама чуть не прибила дверью до стенки. На меня окно чуть не упало, люстра. 러시아와 3년 가까이 전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에선 제2의 도시 하르키우 내 지하철역에 교실을 마련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І батьки, і діти почуваються себе в безпеці, задоволеними та зможуть пережити оцей страх, який вони відчули під час війни. 강력 범죄나 전쟁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정다은입니다. 열왕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손인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중국 대사관과 시위 모습인 것 같은데 뭘 피해야 한다는 겁니까? 네, 바로 정치 집회입니다. 중국 대사관이 국내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정치 집회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제한 외국인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게 한국 법이니까 정치 집회와 거리를 두라고 경고한 겁니다. 강제 추방될 수도 있다고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메시지를 낸 걸까요?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국 정치 상황 이 언급하는 걸 굉장히 좀 피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지를 낸 시점이 중요한 건데요. 지금 정치 집회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찬반 집회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이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는 메시지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중국인들의 집회 참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나.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민한 정치 문제에 중국인들이 거론되니까 중국 대사관이 대처에 나선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민전 의원이요. 오늘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SNS에요.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한 강성 지지자의 글과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게시물을 보시면요.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가 중국 대학교 점퍼를 입었다면서 탄핵에 찬성한 한국인들은 국가 전복에 동조한 것이란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참가자의 실제 국적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고 김 의원은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상황입니다. 외교 공백이 우려되는 시점에 적어도 외교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일에는 신중함도 필요하겠죠.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이 보이는데 이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겁니까? 네,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때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당시 당내 의원들에게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 강하게 비판받았는데요. 최근 다시 소환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최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면서인데요.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핵심 사유를 빼는 건 원촌 무효라면서 강력 반발했고 당내에서도 기존에 탄핵 찬성했던 의원들이 이렇게 내란죄가 빠질 거면 찬성했겠냐며 직접 입장 밝히라는 말도 나옵니다. 실제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일 것도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 찬성했던 의원들 일부 접촉해서 얘기 들어봤거든요. 가장 앞장섰던 조경태 그리고 김상욱 의원은 명확하더라고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놓고 봐도 저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과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불완전한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내란의 점을 범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란죄가 빠지더라도 탄핵 찬성 입장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재섭 의원도 내란은 따져볼 일이지만 지금은 계엄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찬성 입장 변함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김예지, 한지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은 답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 나오는 일부 주장처럼 찬성했던 의원들의 호응을 얻어내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유가족들은 수습에 애써준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머리를 숙이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출입 통제 구역을 나오는 119 구급차와 대형버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태우고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장례 절차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희생자는 모두 176명. 희생자 3명도 시신 인도 절차를 마쳐 내일 장례식장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마지막 희생자까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대규모 수색도 공식 종료됐고 유가족 임시 텐트도 일부 정리될 예정입니다. 유가족들을 위한 브리핑도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고생하신 정부 관계자분들 앞으로 조금만 나와주십시오. 수습 현장을 지킨 공무원들에게 잠시 나와달라고 요청한 유가족들. 최대한 아낌없이 일주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 빨리 사고를 수습하게 됐습니다. 이분들께 유족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허리 굽혀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리고 고맙습니다. 공무원들도 함께 맞절합니다. 못다한 감사의 마음은 쪽지에 담아 텐트에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무안공항을 떠난 유가족들은 오는 11일 다시 모여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전국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쌓인 눈이 얼어붙어 생기는 빙판길과 살얼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눈은 중부를 중심으로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에 최대 5cm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눈이 그친 뒤에 차가운 북서풍 때문에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화요일에 서울이 영하 6도를 보이겠고요. 목요일에는 영하 11도의 강력한 한파가 예상됩니다. 내일 충남과 호남은 짙은 안개가 낍니다.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일부 해제됐지만 여전히 메말라 있고요. 전국에 강풍이 불어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2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4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릅니다. 이번 한 주간 서해안에는 눈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오늘 방한합니다. 탄핵 정국 이후 혼란한 정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 외교수장이 첫 대면 회동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하고 외교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마침표 짓겠습니다. 한미 동맹 흔들림 없도록 뉴스데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